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미래전략실에 근무하고 있는 유병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에서는 이제 박사과정 중에 재학 중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가 1시간 정도 전에 도착해가지고 앞서 발표하시는 분들 제 발표를 잘 들었는데 제 발표가 가장 부담이 없고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네, 난이도 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 발표를 보시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내년에 포스포지 코리아 2017에 도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제 몇 년째 좀 GIS와 관련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주제는 UAV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왔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기를 함께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그 UAV 데이터를 분석할 건데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데이터가 국립공원의 훼손 지역입니다. 그래서 훼손지 조사와 관련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OSGIS는 제가 임의로 붙인 약어인데 오픈소스 GIS 기반으로 이제 UAV 데이터를 A부터 G까지 어떻게 다 오픈소스만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 내용과 관련돼서 좀 계획을 세워봤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를 처리한 사례를 스텝별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오픈소스 GIS와 더불어서 UAV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지역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의 해발 1500m의 노고단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이제 과거에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훼손 지역이 심했다가 이제 1989년에 생태계 보전 지역이 지정되고 여러 가지 보건과 관련된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아래와 같이 이제 복원이 됩니다. 국립공원의 훼손지는 저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고유 미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단 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국립공원을 순찰하면서 국립공원의 훼손 지역을 직접 전수조사를 합니다. 필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훼손 지역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GPS 좌표를 취득하고요. 해당 GPS 좌표에 대해서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훼손지 조사표에 따라서 야장을 작성해서 현재 현황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이제 훼손이 심한 지역은 훼손지 복원 공사를 해서 노고단처럼 이제 복원을 하게 되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포인트 기반과 필드 조사의 야장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드론이 이제 나오면서 이 녀석을 어떻게 우리가 훼손지 조사에 잘 활용할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론을 샀죠. 드론을 사서 많이 찍고 이제 찍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의 핵심은 이제 UAV와 이제 오픈소스 지리공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과학적 보호지역 관리에 이 두 가지 아이템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저희의 미션이자 제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UAV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취득을 했을 때 처음에 취득된 데이터는 그냥 사진이죠. 사진 데이터를 이제 공간 정보로 바꿔야 될 것이고 그 바꾼 공간 정보에서 원격 탐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추출해야 될 텐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오픈소스 GIS로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 UAV를 띄워서 훼손 지역을 찍겠죠. 이제 찍은 영상에 대해서 3차원 공간 정보와 정사 영상을 제작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제 발표의 앞 뒤로 이제 오픈 드론맵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제 뒤에 있는 저 같은 학교의 천장원님이 훨씬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요거는 많이 스킵할 거고요. 오픈 드론맵을 이용해서 일단 그 기존의 사진들의 지오 레커너싱을 해서 정사 영상과 이제 3차원 데이터를 만든 후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QGIS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분광 특성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코딩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처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도페어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뽑고자 하는 훼손지 지역을 추출하는 이제 일련의 절차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한 제 경험담을 이제 공유하겠습니다. 자, 일단 속리산 국립공원이라는 지역을 테스트 지역으로 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제 속리산 국립공원에 저희 그 유능한 조성환 주임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데이터만 받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녹화가 된다고 하니까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를 일단 저희가 100여 장 정도 이제 회선 지역을 찍어서 이제 오픈 드론 맵을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오픈 드론 맵은 이제 스트럭처 프롬 모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존의 사진 데이터를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해서 이제 일련의 UAV 영상을 공간 정보로 가공해주는 오픈소스 툴킷인데요. 이 오픈 드론 맵을 통해서 UAV로 촬영된 영상들을 처리를 해서 유용한 이제 데이터들로 가공을 했습니다. 오픈 드론 맵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는 이제 소개는 안 드릴 건데 제 개인 블로그에 이제 이렇게 4개의 글 포스트를 남겨놨습니다. 이 글 내용들을 보시면은 오픈 드론 맵을 전혀 모르시더라도 제가 만들어놓은 블로그를 쓱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다 따라 하시고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원래 오픈 드론 맵은 리눅스 기반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제 그 윈도우 OS에서는 도커와 메이그나이트 같은 가상 머신 환경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이 앞에 앉아 계신 장병진 이사님이 또 이렇게 남겨주신 웹에 좋은 글이 있어서 그 용자의 글을 보고 제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이제 제 블로그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처음에 오픈 드론 맵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되겠고요. (20분을) 발표해야 돼서 제가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집어넣었습니다. 감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포인트 클라우드를 하는데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오픈 드론 맵이 2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오픈 SFM과 그 다음에 번들러를 제공을 하는데 그 개발자의 포스트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오픈 SFM으로 이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DSM을 만들죠. DSM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스티칭한 그 정사 영상을 얹어서 텍스처드 메쉬까지 이렇게 오픈 드론 맵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 뭐 포토스캔이나 뭐 픽스포드 같이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플로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소개드릴 거는 이 중에서 이제 정사 영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픈 드론 맵을 통해서 이제 올소 포토가 탁 하고 익스포트가 되는데, 이제 최초의 그 오픈 드론 맵을 처리할 때 이제 GCP를 같이 잡아서 인풋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오 레퍼런싱까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처리하진 않았고요. 이제 각 그 UAV를 찍을 때 그 사진마다 이제 EXIF 메타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GPS 좌표를 가지고 일단 정사 영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QGIS에서 지오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좀 더 more 디테일드한 지오 레퍼런싱을 이제 실행을 해줬습니다.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최근에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많은 그 국가의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2010년도에 이제 정사 영상, 요거는 이제 지오 레퍼런싱이 돼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오 레퍼런싱을 해서 이 정사 영상을 이제 좀 더 가다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영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온 데이터를 객체 기반 분류를 바로 해봤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 드론 장비가 보통 이제 팬텀이나 인스파이어 같은 그냥 RGB 영상을 찍는 사진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객체 기반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영상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광 해상도가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RGB의 3개 밴드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RGB 밴드를 기반으로 하는 식생 지수를 먼저 처리를 해서 식생 영역을 필터링을 하는 이제 시도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 원격 탐사나 GIS 쪽 논문을 보지 않고 이제 보통 농업 분야에서 이제 보통 이제 농업 같은 것들을 할 때 RGB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나 전자공학 쪽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모니터링을 하는 활용들이 있어서 그쪽 논문을 보다가 특정한 어떤 식생지수 알고리즘을 좀 발견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해야 되잖아요. 영상에다가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이썬 콘솔이 QGIS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만큼의 코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QGIS 플러그인에서 파이썬 콘솔을 이용해서 레스터 캘큘레이터를 실행하는데 이제 관련된 코드는 아래와 같고요.
이 코드가 이제 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정립시키고 각 밴드들을 이제 그 정리해 준 뒤에 이렇게 있는 정사 영상을 이제 식생이 강조된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안에 있는 게 코드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알고리즘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을 시켜서 처음에는 이제 바이너리 이미지로 해가지고 식생과 비식생 영역을 이제 스레스홀딩을 했어요. 근데 스레스홀딩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비식생 영역인 지역의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컨디셔널문을 별도로 짜가지고 이제 앞서 나왔던 그 바이너리 이미지에서 이제 비식생 영역 지역의 화소값들만 이제 얻어서 하는 처리를 했는데, 이게 약간의 트릭인데 QGIS에서 컨디셔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그 파이썬 콘솔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디셔널문 대신에 위에서 보이는 코드처럼 값이 1인 바이너리 이미지에서 1인 값에 그 내가 넣고자 하는 화소값을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처리했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식생 영역을 어느 정도 필터링한 후에 이제 그 나머지 화소값들을 가지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요.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부분은 세그멘테이션과 이제 영상 분류 단계는 오르페오 툴박스라는 이제 그 오픈소스 쪽에서 제공되는 리본 센싱 라이브러리를 이용했고요. 이 오르페오 툴박스는 이제 QGIS 내에 일부가 탑재되어 있고, 또 그 오르페오 툴박스 자체가 몬테베레디라는 스탠드얼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또 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라지 스케일 민소프트라는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민소프트 알고리즘을 이용한 세그멘테이션인데, 민소프트에서 조금 개선된 점이라면 UAV와 같이 이제 초고해상도 항공 사진이 이제 어떤 라지 사이즈의 데이터를 타일 기반으로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항우연 같은 데서 이제 만든 소프트웨어인데, 이때 이제 인턴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이 세그멘테이션을 개발해가지고 오르페오에 이렇게 인베디드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할 때 원래는 그 QGIS의 오르페오 툴박스가 이제 QGIS 우측에 공간정보 툴박스에서 제공이 되는데, 이걸 처리해 주려면 이제 툴박스를 4번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약간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민소프트 세그멘테이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러미터들을 약간 조정해 가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QGIS에서 제공하는 그래피컬 모델러를 통해서 얘네들을 조인해가지고 하나의 툴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QGIS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이어그램식으로 묶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것들을 묶어서 이제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단계의 세그멘테이션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민시프트 스무딩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세그멘팅한 뒤에 어떤 임계치를 기준으로 해서 리전 머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GIS 벡터를 이제 관련된 어트리뷰트와 함께 이제 익스포트 시켜주는데요. 이 일련의 단계를 이제 툴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처리하면서 세그멘테이션을 적당하게 이제 임계치를 찾아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결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지역은 전체 이제 세그멘테이션 된 지역들 중에서 이제 훼손 지역이 되겠죠. 근데 약간 럭키한 거는 국립공원 지역은 대부분이 이제 산림 지역이고 훼손 지역은 극소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분류하는 데 있어서 RGB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오르페오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객체 기반 분류를 통해서 훼손지를 이제 분류하는 마지막 단계를 거쳤고요. 객체 기반 분류 단계에서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기를 썼는데, 오르페오 툴박스는 기본적으로 오픈 CV에서 제공하는 그 머신러닝 모듈을 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클래시파이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을 했고요. 현재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OBIA 기능은 QGIS 상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OSGeo 쉘을 실행시키고, 거기서 저기 아래 보이시는 저 텍스트의 커맨드를 입력해서 관련 툴들을 호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지역, 속리산 지역이 훼손지 지역이 좀 명확하고 저희가 보건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테스트도 했는데 이제 관련된 지역들을 분류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결과값들을 이제 얻는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현재 이제 구상 단계로 이제 계속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UAV와 오픈소스 GIS 관련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2013년도부터 파크 GIS 실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환경부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이제 개설을 해서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QGIS의 사용법을 이제 숙달해서 공원 관리에 활용하는 단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무인 비행 장치 역량 강화 워크숍을 했어요. 시립대에서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잘 마쳤는데 전체 28개 사무소가 있는데 이제 사무소마다 이제 펜타4 아니면 인스파이어 기종을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 관리를 위해서 영상들을 많이 찍고요. 이 영상들을 이제 앞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픈소스 GIS 활용을 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제가 4년째 이제 여기 이제 포스포즈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단은 정말 오픈소스 GIS를 이용해서 이제 국가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그 OSGO 코리아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GIS와 관련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